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하천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 갈증 해소에 만족하지 말고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 대학 제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새마을운동 덕분이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새마을운동 덕분 맞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은 우리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70달러의 세계 최빈국 절대 빈곤을 없애고 지금의 3만 불 국민소득 기반을 마련한 것이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결정적 요인이 새마을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숨은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수들은 저를 포함해서 30, 4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심없는 국정철학과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미쳤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념과 철학에 매료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세기라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더 잃을 시간의 여유가 없다. 남이 1시간 한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10가지, 10시간을 일해야겠고 남이 쉴 때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이 구구절절한 너무나 절박한 나라 걱정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재단에 젊음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교수들이었습니다. 우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국민의식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타산과 습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급선무였고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우선 한국 실정과 정세에 맞는 이론과 추진 기법과 실천 덕목, 그런 정신무장이 가능한 한국적 독창적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부터 개발했었습니다. 5박 6일간 전 연수생과 교수가 함께한 24시간 합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천년 가난에 찌들어온 기존의 잘못된 가치를 깨고 새로운 행동 가치로 바꾸자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심성과 태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연수생들은 이론과 이념과 철학에 미치고 실천 덕목에 미치고 패배주의 국민의식개혁 필요성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쳐서 일하고 실천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도록 이론과 정신무장으로 무장되어 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연수생들은 연수원에서 배운 그대로 밤잠을 자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면서 의지와 신념을 불태웠습니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현장,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정부 장차관, 그 당시 고려대 김상엽 총장을 비롯한 경희대 조영식 총장, 대학 교수들, 국회의원 판검사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체 임원 간부, 공공사회단체장, 심지어 육해공군 사관생도, 전국대학 학생회장들까지 입교했었습니다. 입교하게 되면 무슨 장관이다, 총장이다, 국회의원, 판검사 등 사회적 신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교육 방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오직 연수에만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장과 모자, 신발까지 통일시켜 누가 누구인지 신분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나다라는 국가 동일체 개념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도록 생활적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수 기간에 국가감과 애국심이 몸에 배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끔 가학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일정은 5박 6일이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자주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독립에 이어서 외국의 원조 없이 경제적으로 자주독립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5천년 동안 길들여져온 농한기 술판과 노름판과 싸움판을 없애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시급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의타심을 버리고 자조자립하되 그러기 위해선 주민 모두가 협동을 해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이런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생활화되면서 경제성장 발전 동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연수원 교수들부터 의지와 신념에 불타야만 했습니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살 길이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목욕 재개하고 기도로부터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정서리에 잠을 깬 500여 연수생과 교수들은 국민체제와 생활 신조재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높게, 현실은 착실하게 살자. 빚지기를 두렵게, 저축하기를 기쁘게 알자. 거칠애보다 실속 있는 생활을 하자. 신조를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4km 구보를 마친 다음 각 생활반별로 청소를 했고 이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앉았던 의자를 스스로 식탁 밑으로 밀어넣는 이런 생활적 교육부터 시켰습니다. 밥 한 톨도 잔반으로 나가지 않도록 농부들의 땀의 귀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는 휴지통에 넣되 보행 시에는 담배를 태울 수 없게 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500여 연수생들은 자기 성찰과 자기 만남 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정 가요를 부르도록 가르쳐 사회태표운동 풍조를 없애는 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전문 대학 교수와 새마을 성공 사례 이런 강사들의 이론무장과 정신무장 이런 열강은 폭소와 눈물과 감동이 어우러진 그런 고강도의 강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현실과 민족 사관을 비롯해 참되게 사는 길 등 변화를 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이 없는 실천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이론은 맹목적이라고 하는 교육 방침에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수 있다. 알아야 실천한다.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켜 연수생 모두가 인간 승리자가 되게 교육시켰습니다. 우수마을 현장 교육을 통해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사물놀이와 함께 장관, 국회의원, 외국인, 남녀 지도자들이 덩실덩실 춤추며 협동의식을 확인한 체육시간도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이 하나 되는 일찍이 없었던 이런 빈부격차, 신분격차, 남녀노소가 깨지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고 했습니다. 특히 잘 살아온 지난날의 자기 성찰과 함께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성찰과 함께 실천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게 이런 야간 분인토의 시간은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총학장, 대학생들이 자정을 넘겨 1시, 2시까지 차가운 생활반 바닥에 엎드려 분임토의 결과를 정리한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바로 오늘의 밝은 미래를 예견한 그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분임토의 활동 발표가 끝나면 대강당에 모여서 모처럼 담배도 피우고 다과를 곁들여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위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점호와 아침 조회는 물론 이런 수료전야제 행사 등을 도맡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진행했던 이 수료전야제 진행 리드 멘트가 평생 기억에 남아 이따금씩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새마을 사나이는 새마을 용사, 새 역사의 사명을 두어 깨지고 용광로를 달군다 불을 지른다. 처자들아 내 마음 이해해다오. 새마을에 몸바친 사나이란다. 이런 가사 내용의 교수 단가가 끝나면 제가 이런 멘트와 함께 마무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오르고 정담이 무르익은 것을 보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나누던 정담을 멈추시고 담뱃불을 끄신 다음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어서려는 순간 행사장 전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저의 등 뒤에 있는 정면 대형 태극기에 전기불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다시 이런 멘트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나마 즐겁고 유쾌한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밤이 깊었습니다만 우리 저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우러러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애국청정을 다해 자랑스러운 우리 애국가를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끝나면 500여 명의 목소리에 천정이 무너내릴 정도로 애국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애국가 4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대목에 가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국회의원 장관들일지라도 손수건을 꺼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도시 부녀자들은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은 수개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는 장이 되곤 했습니다. 조국 근대와 민족정은 기필코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해내고 말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10년 이상 근속 교수님들은 애국가를 무려 400회 이상씩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평생 이렇게 많은 애국가를 부르신 분들이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5천년 민족사에 언제 이런 지휘 고하를 넘어 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그룹 총수와 총학장, 심지어 애국은 장차관들까지 한 곳에 500~600명이 모여서 눈물 바다를 유리며 나라 걱정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한편의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였으며 현재이고 미래의 기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새마을 교육, 이런 성공의 족적이 오늘날 3만불 부국강병의 세계 속 중심국가로 자리 잡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을 만들어내기에 저희 교수들은 여름과 겨울철 비교육기간을 이용해서 심신단단을 위한 피나는 절차탕마 자체 연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을 깨고 들어앉아 정신력을 키웠습니다.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고승들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참선으로 정신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들부터 열린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의식개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늘에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처자식을 뒤로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헌신 봉사했던 우리 70년대 교수님들의 숨은 애국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감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지금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젊음을 바쳐 이룩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